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뷰 라우터를 통해서 페이지를 띄우고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그 특정 레이아웃을 통해서 공통적인 부분의 컴포넌트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될 내용은 레이아웃에 대한 구조를 먼저 잡기 위한 폴더와 파일 구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포넌트 안에 새 폴더를 만들기를 눌러서 레이아웃이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layout.view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내용은 실제 우리가 앱 뷰에서 넘어갈 때 모든 형식에 대해서 지금 헤더와 어사이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모든 페이지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앱 뷰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레이아웃에 대한 구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뷰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앱 뷰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은 레이아웃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div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 줄 거고요. div 통해서 여기에다 layout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은 태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태그로 해서 닫아 주도록 하고요. 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에 디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H1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구조가 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입력을 해주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뷰로 넘어가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스크립트로 여기 안에는 속성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셋업이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고 이 셋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불러올 건데 컴포넌트는 저는 src 밑에 있기 때문에 특정 값을 골뱅이 처리를 해가지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 그리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레이아웃이라고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로 넘어왔고 다음 부분을 작성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작성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iv 안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해주고 이 안에 작성될 것은 첫 번째는 aside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aside component라고 해서 저는 아직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여기에 싱글 페이지로 닫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v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클래스 명은 메인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콘텐트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금 헤더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헤더라고 해주고 컴포넌트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그 다음에 싱글로 닫아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라우터 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당장은 해주고 지금 이 두 개의 부분이 없는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부분이 두 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뷰 라우터라고 작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라우터 뷰라고도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는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지워주고 셋업 부분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컴포넌트 안에서 커먼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이라고 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저는 aside 컴포넌트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mponent.view 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헤더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컴포넌트 뷰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헤더에 대한 부분과 어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임포트 시켜줄 건데 저는 임포트를 통해서 어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탭을 2번 누르게 되면은 특정 값에 해당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사이드 컴포넌트와 지금 레이아웃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건데 여기서 컴포넌트 아니고 컴포넌트의 커먼 안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폴트를 통해서 여기는 저는 div를 통해서 h1 그 다음에 여기에 aside 라고 해주고 이 부분 복사를 전체 해서 헤더에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헤더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하고 페이지로 가면서 npm run dev를 해서 서버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켠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로 넘어왔고요. 어사이드와 헤더 정확하게 두 개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입니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더와 어사이드 부분은 다른 페이지에서도 떠야 되기 때문에 한번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어사이드와 헤더 영역은 동시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로필 페이지는 이 페이지에서만 고유한 값이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메인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사이드와 헤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페이지에서 떠야 되는 영역이고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특정 영역에서만 뜨는 페이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정상적으로 어사이드 부분과 헤더 부분이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스타일과 모든 코드를 작성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헤더 부분부터 일단은 들어가야 될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주고 헤더라고 해서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시하기 위해서 헤더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 div 안에 있는 영역에다가 클래스명을 줄 건데 저는 래퍼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div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감싸주는 저는 내부 태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태그 안에 div 정상적으로 넣어주고 클래스명은 main 내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클래스명으로 서비스 타이틀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적게 되면은 특정 이제 타이틀이 되는 제목이 되는 게 적히게 되고요. 저는 스마트팜 이라고 관리 시스템까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하기 위해서 div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서 선택된 하우스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 안에다가 셀렉트를 만들어서 하우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선택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우스 선택 안에는 옵션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 옵션은 어떤 걸 넣어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 하우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을 하우스 선택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부분을 내려서 옵션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저는 붙여넣기 해주고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우스 선택이고 두 번째는 하우스 1, 세 번째 하우스 2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는 라우터에 대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셀렉트 옆에다가 저는 라우터 링크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을 태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싱글 태그로 to 해서 여기에 프로필
경로 치고 루트 경로에서 프로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클래스명도 프로필 그다음에 링크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타일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부분에는 우선 헤더 병력부터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 여기 하이트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면 우선은 60픽셀만큼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을 줘서 여기 패딩 값이 0 그리고 20픽셀을 주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서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은 우선 FF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FF로 우선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더 바텀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더 바텀 값을 줄 건데 1픽셀에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RGBA를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RGBA 값을 주고요. 000.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섀도우 그 다음에 0, 2픽셀 그 다음에 10픽셀 여기도 RGBA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 0, 0, 그 다음에 0, 0.03으로 주도록 하고 저장 눌러준 상태에서 화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넘어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화면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에 지금 섹션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select라고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 부분에도 여기에 클래스명을 하나 주겠습니다. house select라고 주고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지금 예쁘지는 않지만 원래 사이즈로 줄여보면 이렇게 하우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과 선택된 하우스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장의 하우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작성될 수 있도록 헤더 부분이 작성이 되었는데 스타일을 조금 더 마무리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에 랭이라고 해서 SCS라고 입력을 해주고 스커프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SCSS는 CSS에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스타일의 하나의 종류이며 이번에는 SCSS라고 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프드라고 하면은 이 스타일이 이 페이지 내에서만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헤더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하이트 값이 60인데 다른 부분에서 헤더에 대한 부분이 110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60에 대한 부분이 묻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에 대한 부분도 표시되지 않고 바로 110으로 될 수 있는 이 페이지 내에서만 유의미하게 스타일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걸 이 스코프드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래퍼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줄 건데 자, 첫 번째는 이 래퍼라고 해서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값을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값은 플렉스로 주도록 하고요. justify content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justify content는 스페이스 between 그 다음에 height 값은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작성을 해줄 건데 해당하는 지금 오류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SCSS가 없다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부족하다라고 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 열어주고요. 터미널 창을 여기서 npm i라고 해서 SCSS와 그 다음에 SCSS 로더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서버를 껐다 키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이 됐으면 다음은 SCSS 안에는 원래는 이 래퍼 안에다가 작성하려면 래퍼 그 다음에 메인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됐지만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보면 점하고 메인 내부를 작성을 할 때는 이 메인 내부에
이 속성 값들을 넣게 되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값으로 주고 얼라인 아이템스는 저는 센터로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위드 값을 줄 건데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내부 안에다가 하나 더 줄 건데 서비스 타이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타이틀인데 저는 플렉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는 1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1.12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지를 주게 될 건데 볼드에 대한 값을 주도록 하고요. 컬러에 대한 값은 여기서 샵 저는 EC32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포인트 잡아주고요. 포인터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를 넣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넣어주고 올 0.2s 세컨드로 잡아주고 저는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CSS 문법인데 호버를 할 때는 원래 이 호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붙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현재에 대한 부분으로 동작을 합니다. 현재의 호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저는 컬러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샵 3498db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CSS에 대한 부분은 좀 가지고 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CSS를 이 부분에 모두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CSS가 작성된 부분을 보려면 지금 깃에다가 이번 시간이 끝나고 올릴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게 부분에서 CSS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아직은 이쁘지는 않지만 스마트팜 관리자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호버 했을 때도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우스 선택도 되고 만약에 프로필이 있다면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헤더에 대한 부분은 작성이 마무리됐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어사이드에 대한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